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지식방송 톡IT 제목은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설전 해가지고요. 정말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늘 편하게 여러분들도 게스트분들도 드시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라인에서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드리시면 마음 굴뚝 같은데. 자, 오늘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세 분의 전문가,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뭐 제품 얘기보다는 이분들의 그동안 필드에서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게스트이신 뭐 저희가 뭐 썰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김구라라든지 뭐 유시민 씨 안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아까 김태근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강무님 여러 번 뵀다고 그죠? 여러분 많이 뵌 분도 한강무님 많이 뵀죠, 그죠? 네. 다른 두 분은 잘 못 뵀지만 어쨌든간에 자 먼저 한강무님부터 뭐 자기 소개 좀 할까요, 잠깐? 예, 반갑습니다. 저는 SAP에서 SuccessFactors라고 하는 인사 쪽 클라우드 솔루션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광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SAP에서 컨커 출장 경비 관리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한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SAP에서 하이브리스라고 하는 영업 서비스 활동, 그 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이커머스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하이브리스 뭔가 이렇게 너무 진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아까 방송 한 시간에 갑자기 아이디어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그 대선 토론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클라우드 구매 담당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지금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밖에 도입을 못해요. 올해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세 분은 지금 이제 각각 다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각자한테 제가 1분 드릴까요? 2분 드릴까요? 각자. 어떻게 주고요? 1분, 2분? 2분? 오케이. 각자한테 제가 2분씩 드릴 테니까 자,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는 고객이고 가망고객이고 이분들한테 왜 제가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걸 왜 기업이 먼저 도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분씩 돌아서 얘기하고 한 분씩 끝나고 나면 다른 두 분께서 그거에 대한 좀 반론을 좀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때 여러분들 저희 댓글창에 투표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투표 링크가 그 투표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투표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투표해 주시면 된다. 여기 세 분 중에 어떤 것이 나는 우리가 도입하겠다. 내가 구매권 담당자면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조현님부터 볼까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스라고 하는 거는 영업 활동, 서비스 활동, 마케팅, 커머스 활동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존속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성장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고객과의 접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고객을 위한 영업 활동들, 내 제품을 팔기 위한 영업 활동들, 그리고 고객들을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마케팅 활동,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의 솔루션이야말로 가장 먼저 도입해야 되는 솔루션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제품들을 열심히 현재 저희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각자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론 좀 제기하시고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컨커라는 솔루션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는 출장 경비 관리 솔루션인데요. 실제로 모든 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몇 안 되는 솔루션이죠. ERP는 일부 부분들만 사용하시겠지만 저희 출장 경비는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출장 관리 솔루션이거든요. 저희 150여 개국에서 약 4,500만 명 정도가 지금 컨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482%의 ROI를 낼 수 있는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로서 1999년부터 이미 서비스를 해왔고요. 그 서비스를 이미 4,500만 명 이상이 받아가시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버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실제로 출장을 가실 때 우버를 타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실 때도 있고 저희가 비행기나 우버 그 다음에 이런 에어비앤비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가시성뿐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수증들을 컨커라는 솔루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출장 경비 솔루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컨커의 핵심 목표입니다. 네. 자, 한강무님. 네. 예. 3번 후보입니다. 1번, 2번, 3번. 3번 한강무입니다. 석세스 팩터즈라 하는 인사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 논란에 있어가지고 인사가 만사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라든지 인사 좋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굉장히 사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인사 시스템 자체가 다른 어떤 경쟁에 있어가지고 낙후되고 있어요. 비용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컨커 같은 솔루션에서 인사 쪽에서 보시면은 정말 글로벌리 누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혁신 활동 하시느라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껴서 뭐 합니까? 글로벌에서 몇 억씩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까먹는데. 탑라인에서 이제 영업에서 중요하다 하셨는데 인사 솔루션 자체가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급여나 주고 인사 정보나 모으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는 영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기관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목표를 공유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동안 제가 봤던 한강무님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어그레시브한데? 안철수 의사 어그레시브하게 변했던데?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네. 자, 먼저 조현우님. 네. 뭐, 제가 일단은 뭐, 저도 좀 반론 비슷하게 저도 한번. 네. 사실 뭐, 이렇게 영업 마케팅 관리 이런 것들 옛날부터 CRM 이런 거 많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클라우드라고 하지만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 국내에서 CRM 도입되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고객들이 가지게 된 선입견이 CRM을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그 CRM을 활용한 그 프로세스를 돌려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을 도입한 이후에 그 효과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클라우드로 가면서 그 클라우드의 장점인 그 단계별 기능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들, 기업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기능만 우선 제공하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다음을 제공해야 되는데 과거의 CRM은 1부터 100까지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영업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걸 언제 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CRM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는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익숙해진 이후에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여주지 마세요. 스텝 이거 지금 보여주면 이분들 지금 보여주는 거는 화면에 결과는 아직 중간 결과니까 이거 보여줄 필요 없고요. 네네. 이따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른 화면 채팅창 네, 오케이. 네네. 자, 뭐 혹시 반론 있습니까, 조은우님한테? 뭐 1부터 100까지를 한 번에 제공 못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컨커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이미 기능들을 한 번에 다 제공을 죄송합니다. 1부터 100까지 제공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1부터 100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99년대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클라우드라는 말이 좀 아까 진부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진부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클라우드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유경제 아닙니까? 플랫폼이라는 것들. 실제로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려면은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자체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거 어떻게 연결합니까? 우리 출장 갔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근데 플랫폼, 클라우드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사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반론 마지막 답변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질문이 영업 활동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거꾸로 저희가 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컨커라는 게 투명한 경영이나 경비 사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좋은데 오히려 직원들이 실제로 가야 될 일도 안 하는 이 시스템에서 모든 내가 하는 그 출장이나 사용 경비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꼭 가야 되는 출장마저도 저게 혹시 내가 관리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통해서 가야 될 일도 위축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오히려 여쭤보고 실제로 뭐 회사 돈은 회사 일에 맞게끔 제 돈은 제 일에 맞게끔 쓰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회사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직원분들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사 규율에 맞게끔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럼요. 쓸 수 있도록. 재무팀 분들은 너무나 고민하시거든요. 야, 이거 네네. 우리 직원들이 범법자가 되면 안 돼. 어떡할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게 이 범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네네.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경비 처리하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런 것들 방지하지 못하고 사후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미 다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경비 잘못 썼네. 라고 해가지고 후처리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컨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먼저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아까 저 아까 에어비앤비 우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에어비앤비 많이 쓰나요? 잘 안 쓸 것 같은데 별로. 지금 네? 에어비앤비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지금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요청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해외 갔을 때 물론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미 파트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해외로 출장 가셨을 때 그러한 이미 규율들, 네. 이미 호텔들도 체인들이 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이라든지 여러 유명 호텔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호텔들에서 내가 무엇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또 이름이 좀 네. 한국적이지가 않아. 컨커. 네. 뭔가 그러면 뭔가 이게 뭐야? 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컨커가 도대체. 네, 컨커가 뭐 여러 뜻인데 뭐 정복하다 아니면 뭔가 이용하다, 네. 동의하다 뭐 이런 뜻도 그런 있습니다. 거죠. 네. 네. 오케이. 자, 저도 잠깐 질문드리고 싶었던 네네. 게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경비의 뭐 네트워크나 베너핏 측면에서 어떤 게 지금 좀 한국 고객들은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요? 네. 일단 국내에서 외국계 기업이 약 350개 군데가 이미 컨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외국계 있습니다. 기업은 예. 네.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비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발행하시는 고객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컨커 같은 경우에는 룰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 저희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뭔가 클라우드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20여 년간 이런 것들 저희가 컨피규레이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저희가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야 이거 개발할 필요가 없겠네. 개발 이상의 비욘드 어떻게 보면 저희 온프레미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아 수 근데 있죠. 저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네. 클라우드 서비스 딱 하나만 도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꼭 뭐 경비 처리 이건 네. 좀 회사의 메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어디 보면 정말 잘 말씀 잘하셨는데 네. 메인이 아니지만 네.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네. 그래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회사가 경비 처리를 모바일로 해. 아 경리만 만족도 높아지는 네. 거 아닙니까? 경리만? 아니죠. 우리 모두 지금 임직원들이 복리후생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영어 교육을 지원받는다든지, 뭐 택시비를 타실 때도 네.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의 모바일로 다 처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리해진다는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한강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 좀 더 주시죠. 예, 질문 좀 주십시오. 네, 네. 예. 그 잘 쓰고 계시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이브리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고객 접점에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보다는 아하. 대외의 고객들을 접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그렇죠. 뭐 석세스팩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부 직원들이 예. 사용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예를 들면 셋 중에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 내부 직원들은 예를 들면 직원 만족도 높이고 조직이 잘 유연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결국은 우리 편으로 만들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석세스팩터는 그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 인사가 만사라 하니까 그걸로 되신가? 영업은 사람이 안 하십니까? 그렇게 예전 같으면 대답했을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영업 뭐 탑라인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바텀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제가 자꾸 이렇게 저희의 프라이어리티가 좀 높다 했던 게 굉장히 그런 글로벌리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기업 대비해 가지고 너무 뒤떨어졌어요. 인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뒤떨어졌으면 이제 천천히 하라 할 거예요. 먼저 하세요. 영업.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 있어 가지고 정말 클릭 눌러가지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안 나온 이런 시스템과 깜깜이 경영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석세스 팩터즈를 부리부덕하게 자, 근데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많은 기업에 있는 분들 조직에서 이런 회사가 많을 거예요. 자, 서비스 들어갔어. 클라우드 서비스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우리 사장님은 꼰대야.
선생님 안 바뀌어? 많이. 그 들어가도 바뀝니까? 보스가 꼰대야. 진짜 완전 꼰대야. 예. 정말 그러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석세스 팩터즈가 꼰대한테 잘 맞는 시스템. 그러면 SAP 대표가 꼰대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꼰대한테도 잘 맞는 시스템. 네네네.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로 넘어오는 중요한 그런 어떤 기점 중에 하나가 특히 인사 쪽은 보면은 모바일로 많은 게 처리되면서 넘어옵니다. 네. 인사에서 이제 만자가 PC로 마켓스 리포트 뽑아주는 게 아니라 꼰대 사장님이 눈 사람이 딱 열어가지고 어이 신경질 나는데 저 누구야 하면서 딱 눌렀을 때 딱 나오는 이게 사실 보면 굉장히 큰 베너핏인 거예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더 더해가지고 분석도 되고 나중에 AI가 붙여가지고 사장님 그런데 저놈은 진짜 이런 놈이에요 해가지고 네네. 레코멘데이션 가지고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적절한 표현을 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컨커나 석세스 팩터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이 얼만큼 익숙하게 쓸 거냐, 뭐 네. 쉽게 말해서 뭐 엑셀로 작업하더라도 결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 협력해서 조직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외부에 내가 아닌 남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석세스 팩터 뭐 컨커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고객 살까 말까 네. 산다고 했다가 연기시키고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은 기업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고전보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근데 왜 꼭 그걸 클라우드로 해야 돼요? 네. 그런 중요한 걸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왜 꼭 클라우드에다 남의 그 서버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중요한 건가요? 그게? 예,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예.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고 과거의 CRM은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부분은 점점점 기업이 세계화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영국 출장을 가거나 미국 출장을 갔을 때도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업 활동에 대한 보고는 사장님 이하 우리가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분기는 올 상반기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자 했을 때 그 위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정보를 기입하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클라우드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 네트워크의 접속에 대한 제한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예. 전 아직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죄송한데. 이쪽보다는 HR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HR이라면 트렌드에 좀 민감하잖아요. 저희 SAP에서도 트렌드, 예. SAP 토크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상대 평가를 했다는 거죠. 직원들 상대 평가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이제 다른 평가 방식, 절대 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좀 더 우리 내부의 경쟁이 있는 거 아니고 외부의 경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데 석세스 팩터는 어떻게 그 트렌드에 반응하고 계신지. 뭐 너무 네. 좋은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편인가요? 네. 그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는 대부분의 제일 중요한 이유 자체가 이제 이노베이션, 보통 이제 SIC라고 합니다. 스피드, 이노베이션, 코스트 세 가지 요소를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장점이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질문해 주신 이노베이션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지금도 그렇고 한국의 기업들은 HR은 트렌디하지 않아요. 네. 한국 그렇죠. 특히나 보면 이제 신입 사원들 데려와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눌러 앉혀놓고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 꽂아놓고 난 다음 월급 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글로벌도 들어오고 다양성도 들어오고 뭐 비정규 정규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복잡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세대도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걸 대응하려고 네. 굉장히 트렌디하게 최근 5년 만에 이렇게 인사가 바뀔 줄 저도 인사만 한 사람인데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질중답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 댓글 창에 보면 저희 스태프가 올린 그 설문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설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뒤쯤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뒤에 결과를 한번 볼 테니까요. 그때 이 세 분 중에서 나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나는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회사는 먼저 도입해. 진짜가 아니고요.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뭐 부서장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골라주시면은 네 그래서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이 서비스 중 하나인 분한테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분들도 뭔가 경품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하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직권으로 그냥 이 워터파크 2인 이용권 요거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뭐 괜찮겠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좀. 네. 자, 세 분도 뭐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다 솔루션 가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루션 했던 분들이고 클라우드 뭐 한지 이제 몇 년밖에 안 됐을 텐데 이게 솔루션을 다루시다가 갑자기 이제 클라우드의 전문가로 이제 변신을 하신 건데 그런 변신의 뭐 팁 같은 거 뭐 하나 정도 좀 공유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제 뭐 여기 지금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분도 있고 이제 현업도 있으시고 IT 쪽도 있으시고 이제 실제 이것을 이제 서비스 하시는 데도 있을 테고 다양한 시청자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솔루션에 익숙하시다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전문가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 팁 하나만 좀 공유 좀 해주시죠. 네. 팁이라고 네. 뭐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말씀하신 대로 솔루션을 담당했었지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과거의 레가시 시스템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능, 제공하는 업무 영역으로 좀 사실은 제한이 돼 있었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거대한 뭐 차세대라고 부르거나 네네. 아니면 뭐 고도화라고 부르거나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을 애드온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은 10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12번째, 13번째 일을 할 때 고도화를 통해서 바꿀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됐든 앱이 됐든 애드온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네. 생각으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구글링을 하든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좀 공부를 한 면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우드로 좀 몸을 담게 됐습니다. 네. 뭐 예, 실제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 많은 이유들, 실제 컨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로 이제 해외로 출장 나가신다기보다는 해외로 지사를 만드실 때 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 가시성을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온프레미스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하나하나 각 나라별로 구축을 했었었는데 컨커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네네. 클라우드 자체는. 네, 네. 그래서 빠르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저희가 iOS나 저희 안드로이드나 iOS를 사용하다 같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제 매달 된다는 거죠.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미리 어떤 기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해서 빠르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그게 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빠르게 도입하면 나중에 뭐 리스크가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검증이라는 게 네? 되지 이미 않습니까? 좋겠지만 이미 그러면. 그죠. 이미 150여 개 국가 뭐 36,000여 고객사들 네네. 사용하고 있는데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야, 이런 거 빨리 이런 거 검증할 시간에 6개월 네네. 동안 1년 동안 검증할 시간에 한번 먼저 도입해서 사용해 보는 게 네네. 낫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질문 중에 이 교수님께서요. 최근 이제 깨톡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모호해져 가고 있는데 모겨운 몇 시 이후 깨톡 금지를 고려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요새 이런 말들이 법제화된다는 말도 네.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제 인사 이런 쪽에 전문가 인사 쪽에 뭐 52시간 이제 네네. 법률화 돼가지고 사실 그런 클라우드가 부분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내가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다가 좋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나 항상 바인드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사실 뭐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저 부분 자체는 그런 네. 뭐 제도라든지 문화에 관한 거고 그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면 좋은 거는 다 모든 게 다 로그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 다툼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좀 봐라 일 이렇게 열심히 네, 했다 이거 네, 하시면 네. 그리고 최근에 52시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이 우리는 직원한테 일을 안 시켰는데 직원이 뭐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우리는 지금 막 강조를 하는데 외국 쪽은 이제 저런 클라우드 환경 넘어가면서 워크라이프 거의 인테그레이션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넘어가는 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뭔가 싶습니다. 저희 회사도 뭐 작은 회사지만 예.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되면 같이 동료들한테 이제 뭔가 꼭 우리 제조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단 같은 회사 직원들한테도 뭔가 페이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가 어디선지 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꼭 이렇게 회사에서 아니라 다른 데 사는 것도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예를 들면 그렇게 뭔가 서로
서로 서로 어떤 서로 믿는 그런 어떤 감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거를 주고 대신에 뭔가 그 회사도 뭔가 저런 식으로 한다면 좀 뭔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뭔가 시키고 당하고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서로 그런 관점이 공유하고 아니라. 사실 네, 아이디어 그렇죠. 같은 게 이렇게 다 누웠다 네, 생각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받아들이는 시각이 틀려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 궁금한 게 이제 세 분도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이런 쪽에 실제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으니까 정말 각자 다른 분야니까 정말 이 회사는 정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좋아졌다. 정말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면 하나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있다면 없다면 만약 없으면 정말 이런 회사는 정말 아직까지는 정말 도입하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이런 회사 도입해서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네, 뭐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파는 제품이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그 주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과연 이제 해외에 두거나 다른 데이터 센터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도 그다음에 저희가 솔루션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고객 사례들 중에 가장 도입하기 힘든 영역이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사실은 그 부분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사실 제일 힘든 영역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금융권에서 돈의 거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좀 네네. 염려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 외에 그걸 제외하고는 글쎄요 국방 영역도 조금 염려되긴 하지만 그 두 개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클라우드 궁금한 게 네. 지금 하시는 하이브리스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원래 이커머스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갖고 있는 네. 그 어떤 맞춤형의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딱딱 제공해주고 뭐 아마존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들을 네. 그런 것들을 어떤 하이브리스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걸 구축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국내 어떤 그런 이제 이커머스 네. 기업 중에서 뭔가 진짜 이런 클라우드 하이브리스 이런 걸 써가지고 네. 뭔가 굉장히 효과를 본 그런 예가 있나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예를 들면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 예를 들면 면세점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거나 네. 아니면 식료품, 그다음에 소비재의 물건을 온라인 쇼핑몰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여기서 뭐 어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좀 네네. 적절하지 않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서 한국의 특정 제품들, 뭐 예를 든다고 화장품 이런 것들을 네네. 굉장히 특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국을 들어와서 구매를 하거나 현지에 있는 대리점을 네네. 통해서 구매하는 형식이지만 온라인몰을 통해서 바로바로 직구를 하는 네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주현정님께서 하이브리스와 SAP ECC와 인터페이스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메스드 정보라든지 프라이스 빌링, 뭐 네.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ERP하고. 저희가 클라우드 플랫폼의 펑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스는 저희가 프론트 오피스라고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ECC는 이제 백 오피스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과거에는 하나 클라우드 인티그레이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이미 ECC에서 정의된 마스터 데이터의 규격과 하이브리스가 제공하는 규격을 이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붙일 건가만 정하시면 쉽게 붙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매는 하셔야 된다는 부분. 네네. 자, 한진현님. 예. 컨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글로벌하게 포춘 500 기업의 네. 70% 이상이 이걸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것이 굉장히 진짜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한 예. ROI를 주니까 그렇게 그죠. 금방 퍼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저는 몰라, 저희 회사 작아서 그런지 뭐 경비를 뭐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야, 경비 관리 쓴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ROI를 코스트 이펙티브한 게 네. 우리가 그게 정말 절감이 될까? 예. 궁금하거든요. 네. 도대체
한 대략 얼마 정도가 뭐 어떻게 그 절감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뭐 실제로 이제 컴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컴커는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객들이 사용한 데이터, 경비 데이터들. 네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482% 정도의 ROI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고객분들은 안 믿으신 그렇죠. 고객분들 계시죠. 네. 뻥인 줄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컴커를 구매하겠어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경비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대부분 매출의 한 5%에서 10%를 경비로 사용하신답니다. 네. 그 중에서 22%가 경비 정책에 위배된 거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 자체가 아. 실제로 전체적인 이제 이 시스템 투자 비용을 뽑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비 관리 같은 것들이 네. 옛날 뭐냐 수기로 해가지고 뭐 엑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쵸. 게 아니라 네. 투명하게 해버리면 그죠. 우리가 어떤 차도 아주 깨끗한 차에 사람들 가만 내보면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차의 유리창을 깨고 네.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가 버리더라 차 네, 안에다 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네. 뭔가 사람들이 뭔가 경비 쓸 때도 그거 의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그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후에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직원 생산성인 거고요. 저희 ASP도 컴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러면 한지혜님도 네. 쓸 거를 네. 뭐 이렇게 술 마실 거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죠. 미리 고민을 하죠. 아, 미리 네. 고민하시는구나. 요거는 경비 처리 안 되겠구나. 붙였다, 됐다. 네. 요거는 고민 사진 찍어. 저희는 이제 영수 모바일로 찍기 때문에 네네. 사진 찍었다 지우고 네, 다시.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만 네, 네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미국의 45도 이렇게 출산하지만 네. 또 우리나라의 환경이 있을 텐데 네. 그래도 국내에 이것이 이제 도입돼 가지고 네. 가장 큰 뭐 아까 400몇 프로의 ROI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죠. 정말 그쪽에 내가 보기엔 이제 CFO라든지 특히 CFO나 이제 경영 관리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만족해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정말 만족해하는 분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 그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고객분들 분? 저희가 이제 재무팀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저희 방송에서는 뭐 고객 이름 말해도 돼요. 네. 뭐 여러 고객사들이 있습니다만 네. 뭐 한 고객사분들께서는 네. 저희 설명을 듣고 나서 재무팀끼리 손을 딱 잡고 이제 됐어.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네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워낙 파워풀하고 플렉스블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법인카드에 대한 연계였어요. 네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런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 사용하시려면 법인카드를 하나하나 은행에 전화하셔서 연결하셔야 되는데 컴커는 이미 3,000여 개가 이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카드를 사용하시면은 카드 피드가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돼 있고 재무팀 입장에서는 정말 해피한 네. 일이죠. 아. 네. 자, 한강모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사 HR 쪽은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기술만 될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하고도 접목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이랑 연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구현하시다 보면 참 한강모님도 답답한 안타까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그러면 예. 만약에 한강모님께서 국내 어떤 회사의 CEO라면 예. CEO인데 이제 이런 HR 클라우드를 도입하신다면 한강문이라면 어떤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CEO라면 한 직원 한 500명 되는 그런 회사 CEO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서부터 뭐 그런 것들 꼭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주신 그 질문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고객들을 만나 뵈면은 클라우드 HR 솔루션을 가져오라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이 개발에 써봤는데 외국은 다 저런 걸 쓴다는데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하면서 가져오라 하니까 이제 실무자분들은 클라우드 와봐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왜 개발이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클릭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으면 하면서 다 개발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런 특히나 대기업의 또 자존심도 강하시고 이런 어떤 그룹으로 움직이시는데 또 IT도 많이 인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보면은 클라우드 도입하는 게 정말 어려워 해보시면. 네. 아. 이게 사장님이시라면은 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네. 형태로. D사 같이 요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고 라이브 한 데도 보면은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쳤는데 결국은 보면 사장님이 야 이거 글로벌 이렇게 한다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일단 안 되면 돌아가든지 뭐 다시 바꾸든지 하는데 일단 해보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스탠다드 쓰는데 한 3개월 쓰니까 잘 씁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 네. 그 뭐 클릭을 여기 해가 절로 움직이 그런 게 아무 문제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라 할까요?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라 할까요? 그리고 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수용성 그런 게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떤 혁신이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또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혁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예. 네. 그 디지털 혁신은 특히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예, 얼마 어때요? 전에도 큰 기업에서 오셔가지고 그 대뜸 만나니까 이제 석세스 팩터즈는 우리랑 잘 안 맞는데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희 본부장님이 지금 형태대로 하시려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네. 바꾸셔야 맞죠 하니까 이제 아 그런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좀 마인드의 변화 그런 것도 정말로 인사 솔루션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자, 저는 이제 인사 좀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보니까 예. IBM에서 사람 뽑을 때 서류 전형을 AI가 일단 AI로 먼저 하고 하고, 예. 그 다음에 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이제 인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정말로 이제 많이 이렇게 잘 타이트하게 접목이 될 것 같습니까? 추세가 어떻게 가는 것 같습니까? 저희 고객 이제 유니레버 이런 고객들이 이미 저희 쪽 솔루션에서 그런 레주메 매칭이나 솔루션을 이제 상용화해가지고 이제 네네. 탑재를 해가 쓰고 계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런 어떤 클라우드를 쓰면서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요즘에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뭐 레버리지 당할 것이냐, 뭐 네네. 레버 할 것이냐 하는데 그런 AI라든지 머신러닝을 키우려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한 개의 그룹이나 한 개의 기업이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석세스 팩터즈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명 이상의 유저가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쑥쑥쑥 키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벌써 뭐 레주메 매칭부터 해가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효율성이 높은 뭐 로봇들이죠. 로봇 전사들을 이제 같이 키운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여러 네네. 공동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현장으로 가져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런 어떤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베너핏을 누리게 되고 마치 아까도 영상에도 나오던데 스마트폰을 쓰는지 피처폰을 쓰는지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수년 안에 금방 생기실 겁니다. 네. 하이브리스 같은 것도 이제 뭐 이커머스는 이제 아무래도 대외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기업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SAP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혹시 뭐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나요? 그 페이버가 어떤 것들이? 글쎄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그 하이브리스 쪽에 관련된 요즘 콜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물건을 받았는데 네. 내가 이렇게 반품을 하거나 뭐 교환을 해달라거나 하는 것들을 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미 챗봇이라고 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가 이미 구현되어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하이브리스는 하나의 그 고객 정보로서 이제 데이터를 통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SAP가 가지고 있는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네. 인공지능까지도 지금 현재 연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네. 고객들이 단순하게 제품을 산다, 아니면 이게 관심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의 관련된 제품들은 어떤 게 추천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은 누구와 소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악용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그 선호도를 파악해서 적절한 제품을 권장하고 그 제품을 고객이 정말 필요해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스텝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여주기 전에 자 오늘 저희 누가 가장 많은 그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선택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돈과 관련된 컨커가 아닐까. 컨커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인사 쪽이 아닐까. 인사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성원이 역시 영업이 중요하죠. 네. 돌려막기 전에 뭐야 이거? 네. 돌려막기 자, 절대. 한번 결과 좀 볼까요? 어떻게 될까? 결과 봅시다. 네. 자, 오늘 설문의 결과. 와, 영업. 야, 역시. 영업 관리.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조현 파트님. 네. 2위가 한강문. 경비 관리가 제일 이제 적네요.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못 쓴다 하시네. 아까 제 질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사실. 사용하게 해드린다는 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윤호 파트너님한테는 네. 워터파크 사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질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 분 다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름을 한 분씩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한테 또 이제 그 워터파크 이용권 좀 드리겠습니다. 임근식님은 챗봇이 엄청 편리하다고요. 챗봇 때문에 단순 업무 반복 시간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챗봇을 이미 알렉사 같은 그런 음성 기기랑 연동해가지고 영어로는 다 나와 있고 이제 한글로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임근식님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인사 쪽에 도입되면 가까운 미래 사람으로 구성된 인사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지요? 그러면 홍익 인간을 위해서 도입을 늦춰야 할 거 아닌가요? 네. 유럽의 법들을 보면은 기계가 아무리 하더라도 휴먼 터치가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를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한다라든지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는 주는데 결국은 보면 네네. 디시전 자체는 사람이 네.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걸로 보십니다. 이름 하나씩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네. 장현우님, 혹시 공공 클라우드 구축에 SAP 클라우드 전략이 있다면, 오늘 약간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네. 혹시 뭐, 약간 질문을 다르게 하죠. 공공 쪽에도 혹시 세 분께서 쓰시는 것, 뭐 하시는 것 중에 공공 쪽에 쓰시는 예가 있으십니까? 어떤 공공 아직은 한국 그 공공기관 쪽 퍼블릭이라고 네네. 하는 지역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신에 하지만 그 한국 그 정부에서는 음. 그 범정부 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인 클라우드 센터를 이미 그 도입을 하고 일부 영역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경비 관리라든지 예. 뭐 그런 거 쓸까요?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싫어할 것 같기도 해요. 공무원들. 도입하면 저희의 세금을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국방성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국내에서 아직 한 군데도 안 쓰고.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 네. 예, 진짜 우리 공공기업은. 세금하고 연관가 되는 그죠. 건데 진짜. 네, 저희 빠른 도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근님께서는 시스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 건지요. 시스템 도입에서 첫 번째는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의 활용 여부인데 전 직원이 다 같이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한다면 또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클라우드 쪽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변화 관리 하는데 많은 부분이 교육 서비스라든지 저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서비스를 하고요. 저게 이제 저희도 하고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하는 구축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분이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이제- 설명을 네네. 좀 드리자면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셔야 되는 게 네. 기업에서 써야 되는 예를 들면 HR이 됐든 경비 관리가 됐든 영업이 됐든 네네. 저런 교육들이 A부터 Z까지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습득하는 걸 다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A부터 C까지, 음. 그다음에 D부터 E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말 직원들이 그 써야 되는 도입한 시스템을 잘 100%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클라우드를 통한 순차적인 어. 개방 이런 걸 통해서 그 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김태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 게 앞으로 이제 결국 IT 이런 쪽이 다 이제 솔루션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게 다 서비스가 될 거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가 되면 이제는 영업하는 사람이나 지원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그 어떤 그 제품의 기능이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단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까 저는 교육 같은 것도 그 사람이 해줄 수 적어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적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다 갖춰야 되지 그게 기본이 아닐까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보면서. 스킬셋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앞으로 비즈니스 채널 쪽에 있는 어떤 그 구성원들도 그렇고 공급단도 그렇고 굉장히 달라져야 될 것 같다. 그 사람의 형태가 이 김태구님 걸 보면서 느껴. 박병수님은 SAP는 비싼 거 아닙니까? 워낙 ERP가 워낙 그 하이엔드 쪽이었으니까 이런 이제 그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ERP에서 HR 솔루션을 써보신 분은 클라우드가 훨씬 싸다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개발하고 또 비교하면 또 다른 건데 네. 만약 이제 SAP 저희의 ERP랑 한다면은 당연히 저런 메리트가 많이 있죠. 다들 뭐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대로 이제 과금하는 거겠죠? 저희 컴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 수입니다. 예를 들면 아. 한 사람이 경비 한 건을 한 달에 한 건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건을 기준을 하는 거죠. 뭐 네네. 그 한 건 안에는 택시비, 뭐 호텔비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네네. 수백 건 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 건으로 치는 거죠. 아, 네네. 네. 자, 그 임근식님은 클라우드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미리 고려해야 될까요? 한 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클라우드 도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려고 하면 약간은 그 좀 과거보다는 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네네. 반드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네네. 어떤 솔루션을 검토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측면이 좀 우선은 선행되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를 찾는 중에 제가 그 네네. 뭐 SAP의 인사 관리 솔루션은 아니지만 네. 그 과거에 이제 다른 클라우드 회사를 다닐 때 네. 인사 솔루션을 써보면 네네. 사실 아까 교육과 관련해서 예. 한 곳에 모여서 음. 동시에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음. 모든 부서가 모든 네네. 직원이 동일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짬나는 시간에 음.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대든 접속해서 네. 트레이닝한 거를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클라우드에서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원재원님께서 글로벌 HR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럽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는 문제가 없는 거죠.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게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커머셜 사이드에 뭐 고객 정보 이런 걸로 봤는데 이제 직원 정보도 사실 개인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걸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넣는다 해가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네. 하지만은 클라우드 솔루션을 넣었을 때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어드밴티지가 제공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같이 조합한다면은 충분히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혜림은 컨커러 경비를 처리할 경우 ERP로 바로 회계 점표가 전달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견 기업용 버전인 SAP 비즈니스 1과의 점표 연동도 가능한지요? 네, SAP 비즈니스 1 전표 연동이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아, 네. 올해. 네, 이제 하반기니까 이제 하반기 이번에 네네.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제 박사님께서 경비 처리를 도입하게 되면 경영진이 더 만족하는지 아니면 경비를 사용한 측이 더 만족하는지요? 경영진의 만족도가 더 클 거리 예상되기 되지만. very difficult한 퀘스천인데요. 네네. 저희 경비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만족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원 분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 더 많이 썼는지, 그럼 어디에 좀 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호텔이나 아니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들 가서 저희가 네고시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직원이 이만큼 사용하고 타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싸게 해줘. 라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 베이스 기반으로 저희가 좀 더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은 저게 뭐 풀 붙여가지고 안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사용하기 참 편하더라고요. 네. 스테파노님께서 무료 체험판 같은 것이 있는 건죠? 하이브리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류성민님은 클라우드 도입 시에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어려워서 협업 및 관리 문제가 이런 건 있지 않는지.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어렵다는 저 부분이 뭐 어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뭐 생길 수도 있는 저 프로젝트에서 예, 뭐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네. 네. 서일성님은 SAP 클라우드 사용할 경우 아밥을 통한 커스터마이징도 지원을 하는지요? 만약 지원할 경우 온프리미스 형태의 서버들과 연계까지 되는지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하이브리스는 네. 아밥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밥과의 커스터마이징은 뭐 아주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들도 기본으로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지규님은 이제 만약에 그 아이아스를 이제 MS 애저로 쓴다면 애저로. 뭐 SAP 클라우드 이런 애플리케이션 상관이 없는 건지. 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그 SAP와 MS 간의 어떤 그 회사 간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주현정님은 그 하이브리스의 인터페이스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네트워크 등 외부적 문제가 없다면 100% 인터페이스 성공률 보장이 되는 것인지요? 글쎄요, 클라우드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 데이터 센터가 있거나 한국에 지금 뭐 저희도 뭐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 하이브리스의 기능보다는 그 국가 간의 대륙 간의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약간의 그 시간 딜레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남상희님은 SAP 레거시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굳이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무엇인가요? SAP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솔루션으로 클라우드로 넘어갈 이유가?
저게 최근에 저희 고객도 이제 저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뭐 인사라면 인사라 한다면은 인사의 그런 어떤 전략이나 그런 프로세스랑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냥 현재대로 쓰신다면은 굳이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만은 글로벌의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 같이 본다라든지 아까 형태로 저런 뭐 유럽의 이런 어떤 데이터 보호법에 대응한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이슈가 생겼을 때는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 분야별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SAP도 요즘 다양한 데다 많이 있잖아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사용자들이 아니시니까 지금 또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뭔가 검토할 때 뭔가 그런 이런 점은 꼭 체크하시라 하는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막 그런 게 있다면. 네. 우선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네. 우리 기업의 성장에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건가, 없어도 되는 건가, 없어져야만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변화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클라우드로 가시는 게 맞고요. 모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어떤 그 프로세스는 클라우드를 권장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들을 내부 직원들 간의 뭐 브레인스토밍이 됐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네. 스스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라고 정의하시는 게 선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술보다 네. 먼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 문제를 맞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디파인해라. 네. 네, 여기 조금 연장된 건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보통 만날 때 이제 CF 분들이나 이제 재무팀 분들 만나거든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네. 실제로 경비 처리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듣거든요. 네네. 그리고 먼저 여쭤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업무를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업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기술이 네네. 그 다음에 오게 네네. 되는 것들이죠. 기술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네. 네, 저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중에서도 이제 SaaS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검토하신다면은 네. 이게 서비스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저 파는 입장에서도 가끔 헷갈리는데 무슨 네. 얘기인 거 아니까 이거를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는지 그런 대응 인력이라든지 조직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이 회사가 잘 갖추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상에서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서비스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포인트, 그런 자세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그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객 단에서 막 기능이 조그마한 차이를 볼 수 있을 만큼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정말 네. 사용하실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오히려 SaaS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에서 이석준님하고 스테파니 또 다른 분들도 보안에 관련된 질문들 하셨거든요. 네. 보안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SAP는. 네. SAP가 믿으면 되는 거냐 그냥 네. 아이고 한마디로 보안이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믿으셔도 됩니다. 각 국가마다 이제 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킹에 대한 염려들, 그다음에 네.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몰래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SAP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보안 기능들을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센터에 2중, 3중의 보안 시설이 되어 있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먼저 조현님부터. 네, 저는 네. 아마 밑에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 하이브리스를 정확하게 영문으로 네. 해주신 네. 주현정님. 주현정님. 네. 네, 주현정님. 네. 자, 그다음에 한재준님, 네, 저는 정규성님. 정규성님. 가상 네. 클라우드 네. 콩커드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저는 네. 저를 기억해 주신 김태근님한테 드려야 될 것 김태근님?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주현정, 정규성, 김태근님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웅진 플레이 도시 워터파크 웅진 플레이 도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천에 있답니다. 아마 두 번째 시회에 나오는 웅진의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쏘신 것 같아요. 네. 부천에 있으니까 가깝네요.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네. 주말에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주현정, 정규성, 김태근님은요. 네. 자, 어때요? 오늘 이제 해보시니까 뭐 한국님은 몇 번 나오셨지만 그래도 같이 세 명이서 같이 하는 거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네네. 어떠세요?
사실은 회사에서 다들 보기 힘드신 분들이고 네, 다들 바깥에 네, 계셔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만약에 우리 다음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톡한다면 어떤 형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보니까. 글쎄요, 우선은 주제를 던져주고 네. 사실은 뭐 정말로 그 뭐랄까요, 그 난상토론 난상토를.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군이기 때문에 좀 네,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넌 이게 안 좋아, 넌 이게 좋아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다음부터는 좀 리얼하게, 요새 리얼이 또 유행이잖아요. 리얼하게 여기 오프라인에 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려는 어디 고객 한 군데를 모시고 예. 네, 해서 선택을 하게 선택해서 되면 이분한테 정말 공짜로 해주는 거야 SAP가 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해주는 거지 그분한테 대신 이분이 한 군데 선택하는 거지 뭔가 그런 식으로 실적을 잡혀주고 여기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리얼하겠다 저는 이제 그쵸? 네, 자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정말 예의를 갖춰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를 딱 하나를 네. 딱 접어놓고요. 네네 좀 더 격한 토론 네. 한번 또 해봤습니다. 네. 이미 다 컴커 유저시거든요. 네네 뭐가 좋네, 뭐가 좋지 않네, 네네. 네, 이런 것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원이요? 예, 격하게 하시죠. 다음에 나면. 네. 다음번에 여기 이용할 때 우리 여기 등록하신 분 중에서 네. 몇 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여기서 같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그동안 우리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약간 좀 질문이 약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신다 하신 분은 몇 분 좀 해가지고 네. 이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하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뭐 그 세 분의 클라우드 전문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혀 지금 각본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하려고 여러분 원래 뭐 PPT하고 이런 건 다 오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거대로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그런 쪽에 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이렇다 하나만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3시니까요. 3시 5분에 두 번 세션 실제로 SAP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를 실제 도입해서 쓰고 계신 웅진의 이재진 대표님 모시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